사랑과 설레임. 잠시 잊고 살 때가 많죠. 그 사람이 못을 박다 말고 내 허리를 가볍게 감싸 안았을 때 70년 동안 잊고 지낸 여자의 심장이 깨어났습니다. 등 뒤로 전해진 그의 체온이 너무 따뜻해서 나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설레이는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한편의 은밀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금자입니다. 올해 71, 남편과는 사별한 지 4년 되었고 서울로 올라와 처음으로 혼자 사는 집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여자가 되었던 그날 밤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 구청 뒤편 오래된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움직였고 복도엔 늘 분리수거 봉투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501호에 이사 왔습니다. 작은 상자 몇 개와 묵직한 한숨 몇 개를 안고서요. 사별한 지 4년이 지났지만 혼자라는 건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시골에서 40년을 살다가 딸 근처로 올라온 것도, 이렇게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것도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창문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화려했지만 어딘지 차가웠고 밤마다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는 고향의 벌레 소리보다 훨씬 외로웠습니다. 이삿짐이 오가던 오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내려가려던 나와 올라오던 남자가 마주쳤습니다. 그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고 나는 물 한 컵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501호로 이사 왔습니다. 층간 소음 나면 말씀 주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401호입니다. 어서 오세요. 단정한 셔츠, 반듯한 니트. 말수가 적고 느긋한 말투였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나는 그가 한 번 더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짓는 걸 보았습니다. 그 미소가 며칠 동안 내 마음에 남아 있었던 건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틀 뒤 벽에 시계를 걸려다 망치질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 못이 비뚤어졌고 나는 결국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401호 초인종을 누르자 그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셔츠 위에 얇은 가디건을 입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혹시 못 좀 박아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말없이 망치를 들고 나를 따라 올라왔습니다. 작은 국화 화분이 창가에 놓인 것을 보고 그는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벽 앞에 섰습니다. 못의 위치를 확인하고 망치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손이 흔들리는 순간 그의 한 손이 내 허리를 가볍게 감싸 안았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손은 중심을 잡기 위한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지만 내 몸은 떨렸습니다. 오래도록 잊고 있던 감각이 갑작스럽게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감정들과는 거리를 두고 살겠다고. 70을 넘긴 나이에 무슨 그런 마음이 필요하겠느냐고. 하지만 그 순간 등 뒤로 전해진 따뜻한 체온은 그 모든 다짐을 한 번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망치를 들었고 못은 단단히 벽에 박혔습니다. 시계를 걸고 나서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을 겁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차 한 잔 드시고 가실래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루이보스차를 우리는 동안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숨결이 처음으로 내 집안에 머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던 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사람의 존재감이었습니다. 혼자 사신 지 오래되셨나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4년 정도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서 내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힘드셨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은요? 저도 혼자 산 지 꽤 되었습니다. 아내를 6년 전에 보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확인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침묵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는 차를 다 마시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좋은 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혹시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아래층이니까. 그날 밤 나는 그의 말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아래층이니까. 그 간단한 말 속에 담긴 배려와 따뜻함이 내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괜히 쓰레기 버리는 시간에 맞춰 엘리베이터 앞을 서성였습니다. 그와 마주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한참을 문 앞에서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나 자신도 우스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갑던 날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그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작은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나를 보자 미소 지었습니다. 국화 좋아하신다길래 이것 조금 사봤어요. 나는 놀라며 그 쇼핑백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노란 국화 2송이와 보리차 티백 몇 개가 담긴 작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는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따뜻했어요. 오래간만에 누군가와 차 한잔 나눈 게 참 기분 좋더라고요. 그 말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나도 그랬습니다. 혼자서 마시는 차와 누군가와 함께 마시는 차는 전혀 다른 맛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국화를 유리병에 꽂아 창가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꽃을 보며 나도 모르게 미소 짓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마치 그 꽃이 우리 사이의 작은 연결고리 같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그가 복도에 기대어 앉아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조금 어지럽네요. 잠깐만. 나는 그를 부축해 401호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의 집은 조용했고 단정했으며 어딘지 모르게 외로움이 쌓여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액자 몇 개가 걸려 있었고 작은 식탁 위에는 혼자 쓰기에는 큰 찻주전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보리차를 우리며 말했습니다. 아침은 드셨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커피만 한 잔 마셨어요. 나는 한숨을 삼키며 차잔에 따뜻한 물을 붓고 그 앞에 놓았습니다. 그는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 말했습니다. 향이 금자씨 같네요. 조용하고 따뜻해서.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슴이 설렜고 손끝이 다시 떨렸습니다. 이런 마음이 이 나이에도 가능한 건지 나 자신이 신기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가 의자에 앉아 허리를 움켜쥐던 모습, 차잔을 손에 쥔 채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던 순간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빵과 계란을 들고 그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엔 반쯤 비워진 약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 너무 무리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어제 오후 내내 허리가 너무 당기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관절염 약을 안 먹었거든요. 몸이 좀. 그 말에 나는 식탁에 가져온 음식을 내려놓고 찬장에서 국그릇을 꺼냈습니다. 그럴 땐 참지 마시고 연락하세요. 저 여기 바로 위잖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등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선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아주 깊은 외로움이 보였습니다. 혼자 살면서 아픈 것도 혼자 견뎌야 하는 그 외로움을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우리는 조용한 식탁을 마주 앉아 함께 했습니다. 서로의 존재가 주는 위안을 느끼며 말없이도 통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눈을 돌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굴까? 초인종은 다시 한번 울렸고 나는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나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엔 날카로운 얼굴의 딸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나야. 근처 볼 일 있어서 잠깐 들렀어요. 나는 당황한 마음을 누르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식탁 위에 놓인 두 차잔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급히 차잔을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 앉아 계세요. 제 딸이에요. 그는 자리에서 조심히 일어나며 묻듯 말했습니다. 인사드려도 될까요?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왔구나. 이 시간에 웬일이니? 딸은 작은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고 식탁에 놓인 두 잔을 보며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엄마, 누구 오셨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같은 동에 사시는 분이야. 몸이 안 좋아 보여서 아침 좀 챙겨드렸어. 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엔 의심과 걱정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딸을 식탁에 앉히고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냈습니다. 손에 쥔 사과칼이 자꾸만 미끄러졌고 딸의 시선은 내 손보다 내 표정을 더 살피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웃었습니다. 괜찮지. 오히려 좀 따뜻해졌어. 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너무 마음 주는 건 아니야? 그 말에 내 손이 멈췄습니다. 식탁 저편에 놓인 차잔 두 개가 조용히 고개를 숙인 듯 보였습니다. 엄마도 사람인데 외롭고 그리울 수 있지. 내 말에 딸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은 아직 낯설고 불편했지만 이해하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딸은 자리를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미리 연락하고 올게요. 나는 현관까지 따라 나갔고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딸의 눈빛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안방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그가 조심스레 나왔고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으셨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도 딸이 있어서 좋으시겠어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금은 무거운 마음이에요. 그는 내 손등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그 따뜻한 감촉에 나는 다시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사랑하지만 때로는 부담스럽고, 하지만 결국엔 이해해 주시겠죠. 그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도 딸의 입장을 이해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남자가 생긴 엄마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 저녁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조용히 다시 이어지는 소리만이 방 안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갑던 날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3일째 모습이 안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본 401호에도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나는 결국 401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문이 열렸고 그는 수건을 어깨에 두른 채 다소 지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요즘 안 보여서.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병원 좀 다녀왔어요.
허리가 아파서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라도 드셨어요?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계란 후라이 하나 먹었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점심 같이 해드릴게요. 그날 점심 나는 달걀찜과 된장국을 준비해 401호를 다시 찾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마친 그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런 하루도 참 좋네요. 금자 씨 덕분입니다. 나는 조용히 그의 손등을 감싸주었습니다.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는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따뜻했어요. 오래간만에 누군가와 차 한잔 나눈 게 참 기분 좋더라고요. 그 말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의 집 앞에 놓인 차잔을 떠올리며 베란다에 섰습니다. 창문엔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그 불빛이 내 창문까지 조용히 퍼져왔습니다. 식탁에는 아직 닦지 않은 차잔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의 손끝이 닿았던 그 잔이 식지 않은 마음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금자 씨, 오늘 저녁 괜찮으세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에 내려갈게요. 그의 집엔 은은한 등불과 조용한 음악이 켜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고 말없이 손끝이 닿고 숨결이 엇갈렸습니다. 그의 손등이 내 손에 닿을 때 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그의 손이 내 팔을 따라 올라왔고 그의 어깨가 조심스럽게 어깨를 감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이마가 내 이마에 닿았고 짧은 숨결이 내 볼을 스쳤습니다. 그 온기에 내 몸은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마주쳤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우편함 옆, 마트 장바구니 앞에서 그는 여전히 조심스럽고 나는 여전히 긴장된 채였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는 분명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내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금자 씨, 요즘 잘 지내시죠? 저녁에 시간 괜찮으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나는 두말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집에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는 2개의 차잔과 촛불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향긋한 국화차 향이 공간을 감쌌고 라디오에선 클래식 선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내게 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생각이 자꾸 나네요. 괜찮으셨나요? 나는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예, 그날 이후로 조금 따뜻해졌어요. 제 마음이.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 괜찮다면 잡아도 될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손등 위에 내 손을 천천히 얹었습니다. 그의 손이 내 손을 감싸 안았고 그 온기에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끝이 내 볼을 따라 내려왔고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숨을 멈춘 듯 조용히 마주보다가 그의 이마가 내 이마에 닿았습니다. 그 짧은 숨결이 내 입술에 스쳤고 나는 눈을 감은 채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는 순간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어딘가에서 찬물이 끓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마저도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첫 입맞춤은 조용하고 따뜻하고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그는 한 발짝 물러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너무 갑작스러웠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금이 딱 좋았어요. 그 말에 그는 눈을 감고 짧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의 집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문 앞까지 나를 배웅했고
내가 엘리베이터에 타기 전 다시 한번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아쉬워 나는 문이 닫히기 전까지 그를 바라봤습니다. 창밖에 불이 꺼지고 아파트가 조용해지면 그의 숨결과 체온이 다시 내 곁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우리는 다시 평소처럼 산책을 하고 마주보고 차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서로의 눈빛은 조금 더 깊고 손끝은 조금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어느 저녁 석진 씨가 말했습니다. 요즘 금자 씨 얼굴만 보면 마음이 놓여요. 그냥 그렇게 편하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렇게 누군가를 기다리는 기분 오래 잊고 지냈었거든요. 그날 저녁 우리는 복지관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단풍은 이미 떨어졌고 바람이 조금 차가워졌지만 나는 그의 옆자리가 따뜻했습니다. 그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천천히라도 같은 길을 걸어가 보면 어떨까요?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 밤 다시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그가 먼저 내 겉옷을 받아들고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는 나를 조심스럽게 안았고 나는 그 품에서 가만히 숨을 쉬었습니다. 감정도 감각도 서로에게 조금씩 더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그러나 더욱 깊이 서로의 마음과 몸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다시 맞닿은 우리의 몸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입김이 내 부드러운 곡선을 따라 스쳤고 그 손끝이 내 허리를 어루만질 때마다 내 몸은 한 번씩 떨렸습니다. 그의 손이 등 뒤로 천천히 내려오며 나의 숨결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그의 온몸이 내게 포개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의 무게는 무겁지 않았고 그 움직임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내 목덜미에 닿는 그의 입술은 마치 오래된 시처럼 천천히 스며들었고 그 손은 부드럽게 나를 감쌌습니다. 내 몸은 점점 뜨거워졌고 오랜 시간 닫혀있던 감각들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가슴께에 닿았을 때 나는 짧게 숨을 들이쉬며 오랫동안 봉인돼 있던 여자의 속삭임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짝 솟은 봉우리를 지나 젖은 중심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나는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손끝을 더 깊이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열었습니다. 그의 뜨겁게 부풀어 오른 중심이 내 안으로 천천히 파고들었고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와 나 사이엔 어떤 설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감각으로, 온기로, 순결로 서로의 지난 세월을 껴안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렀고 그는 나를 더 깊이 안아주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몰랐습니다. 단지 그 품 안에서 나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늦가을 밤 우리는 이불 속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뺨에 내 손이 닿았고 그는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 남은 계절을 함께 걸어가고 싶다고.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먼저 깨어 주방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에 계란을 삶고 두부를 썰어 된장국을 끓이는 손길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나는 살며시 그의 등 뒤로 다가가 팔을 감았습니다. 그는 뒤돌아보며 웃었고 나는 속삭였습니다. 마치 신혼부부 같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아침이 이렇게 따뜻한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우리는 마주 앉아 조용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된장국에서 김이 올라오고 반찬 그릇 사이로 그의 손이 내 손을 살짝 스쳤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내 손을 잡아 이불로 이끌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하나로 우리는 다시 서로의 감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더 부드럽게, 더 천천히 서로의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손이 내 허리선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숨이 막혔고 내 몸은 조용히 그의 품으로 녹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했던 순간도 잠시, 며칠 후부터 나는 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기침이 잦아지고 몸에 열이 올라 식탁 앞에 오래 앉아 있는 것도 힘겨웠습니다. 그날은 특히 허리가 욱신거리고 머리가 띵하게 울렸습니다. 나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은 채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401호의 창문에서 비치는 불빛도 그가 내게 건넸던 따뜻한 말들도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녁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서 있었습니다. 작은 검은 봉투를 들고 괜찮으세요? 요 며칠 얼굴을 못 봐서. 나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몸살 기운이 좀 있어서 그냥 쉬고 있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고 주방으로 향해 봉투 안에서 죽과 과일을 꺼내 놓았습니다. 죽이라도 조금 드셔야죠. 약도 함께 넣어두었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내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열이 있네요. 조금이라도 드시고 따뜻하게 누워 계세요. 그가 떠난 뒤 나는 죽 한 숟가락을 삼키며 그가 남기고 간 손의 온도를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이 감정이 사랑이라는 걸 그제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틀쯤 지나고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자 그는 다시 내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장바구니를 한가득 들고 와선 주방에 서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아플 땐 미역국이 제일이에요. 이건 제 방식이에요. 국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그가 식탁에 조심스럽게 그릇을 내려놓자 나는 무언가 울컥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누가 이렇게까지 챙겨주긴 참 오래됐네요. 그는 말없이 내 손을 가볍게 감쌌습니다. 이젠 내가 있잖아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 안에서 병든 몸도 마음도 천천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내가 잠들 때까지 머물렀고 잠결에 그의 숨결이 내 이마를 스쳐갔습니다. 그 따뜻함이 그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몸이 거의 회복되었을 무렵 나는 따뜻한 이불을 정리한 뒤 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그는 이내 답장을 보냈습니다. 금자씨만 괜찮으시다면 언제든요. 그가 도착했을 때 나는 작은 냄비에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 손에서 국자를 받아 조용히 불을 줄였고 우리는 나란히 마주 앉아 늦은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방 안에 조용한 음악이 흐르자 그는 내 옆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더 부드럽고 더 천천히 서로의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손이 내 허리선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숨이 막혔고 내 몸은 조용히 그의 품으로 녹아들었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내 팔을 그의 목 뒤로 감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내 목선을 따라 내렸고 내 등 위로 부드럽게 손길이 퍼졌습니다. 나는 숨을 들이쉬며 속삭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전생이 감사해요. 그의 뜨거운 중심이 다시 한번 내 안을 찾아왔고 나는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도착한 이 밤의 끝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 밤 나는 다시 여자가 되었고 그는 내게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로의 집을 오가며 같은 시간에 아침을 먹고 함께 시장을 보고 복지관에서 요가도 배웠습니다. 햇살이 좋은 날이면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고 비 오는 날이면 차를 나누며 옛 노래를 들었습니다. 사랑이란 이렇게 잔잔하고 부드럽게 스며드는 것임을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젊지 않았고 미래가 길지도 않았지만 하루하루가 소중했고 매 순간이 감사했습니다. 그는 나를 여보라 부르지는 않았지만 내가 아프면 먼저 약을 챙겼고 내가 웃으면 누구보다 먼저 웃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금자 씨, 우리 참 잘 어울리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오래 함께 걷기로 했잖아요. 그 말에 그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치 이 손만 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듯이 그날 저녁 우리는 나란히 앉아 김치전을 부쳐 먹었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 놓인 잔내 막걸리, 조용히 흘러나오는 라디오 소리.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바라던 노년의 사랑이구나. 우리는 큰 약속을 하진 않았습니다. 결혼식도 반지도 없었지만 누가 봐도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는 한 쌍이 되어 있었습니다. 딸에게도 천천히 소개했고 이웃들과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아봤고 이제는 조금 이기적이어도 되는 나이였으니까요. 나는 이제 매일 아침 그의 얼굴을 보며 눈을 뜨고 밤마다 그의 숨결을 들으며 잠듭니다. 그의 잔소리도 그의 침묵도 모두가 내 하루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그가 말했습니다. 금자 씨, 우리가 만난 건 참 다행이에요. 이 나이에 누굴 사랑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나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신 덕분에 내 삶이 다시 따뜻해졌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남은 시간 천천히 서로 아껴가며 살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뜨거운 차 한 잔을 나눴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사랑은 늦지 않습니다. 외로움도 그리움도 그리고 다시 뜨거워지는 감정도 노년이라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있다면, 손 내밀 용기만 있다면 누구든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요. 황혼에도 사랑은 있고 그 사랑은 때로 젊은 날보다 더 깊고 더 진하게 스며듭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따뜻한 손길을 놓치지 마세요. 함께 늙어갈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당신 곁에도 피어나길 바랍니다.